그리고 유형서도 한번 봅시다. 이제. 유형서 어제 다 했었어요? 아니요. 저 유형서 안 들고 왔어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유형서. 저 2개예요, 유형서. 나 하나만. 방금 생길 건가? 전 8분만 있는데 아, 뺐어요. 사진 찍어 가실래요? 아니. 하나 뽑아줄게. 전 질문할 게 8분밖에 없는데 8분 이미 할 거죠? 8번? 저는 많아요. 응. 2개 있어요, 오늘. 6번, 8번 있어요. 아, 그 내신 플러스 순 고난도 문제 고난도 도전에 8분이요. 고난도 있고 8번. 네, 저 46쪽에 60번 한 번만 해주시면 60번. 이해가 안 돼요. 아, 7번. 47번. 그런데 그 전에 5번 질문에 있잖아. 5번도 있어. 47번. 좀 불러줘. 8번은 그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나타나는 나도 약간 의문이었어.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나타나. 따로 없어? 47번. 서수령 2번. 성수령 이거. 선생님, 그 저희 확통 응. 문제 나와. 보통 이해가 아, 확통 말하는 게 확률과 통계 과목 말하는 거지. 수학과 뒷부분 말고. 보통 2학년 때다. 그러니까 원래는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보통 2학년 때 나가야 정상이야. 미리미리 해줘야 정상인 거지. 아마 2학기 때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봅시다. 자, 47번부터 그럼 볼게. 더 있으면 꼭 얘기해주고.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를 만족시킬 때 다음 중 항상 오는 것을 골라달라. 자, 우리 이제 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를 이제 교과서에서는 흡수 법칙이다라고 불러서 벤 다이그램을 좀 한번만 그려보면 B 안에 A가 이제 이렇게 쏙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적어도 이렇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흡수 법칙이 나오면 세 가지 정도는 꼭 바로바로 체크했으면 좋겠는 거지.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는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될 거고, A 합집합 B는 B가 나와야 될 거고,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 나와야 된다. 요거 정도는 바로바로 당연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야? 올림포스 오십 잘못된 거 같아. 내가 설마. 아니, 내 유형서 왔잖아. 산중하라고. 유형서요? 좀. 뭐지? 아, 나 지금 집합을 틀었나? 네. 좀 이상하다. 다 같이. 집합이 나오네. 이게 이상하다. 아, 정신을 못 차리고. 47번. 다 같이 뒤적뒤적. 난 집합인 걸 보고서도 이상한 거. 47번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골라달라. 자, 이제 충분 조건이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니까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고 싶은 거고, 필요 조건은 아닌 걸.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는 안 되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얘가 이제 뭘 물어보고 싶은 거니? 우리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P가 Q의 부분 집합인 건 괜찮고 Q가 P의 부분 집합인 건 안 되는 걸 해달라는 거다. 종종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 조건은 되고 싶고 필요 조건은 안 되고 싶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P가 Q의 부분 집합인 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는 싫은 거야? 같은 건 싫은 거야. 같은 건 안 된다. 요거를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야. P가 Q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지금 P 기억부터 한번 보면 루트 A 제곱은 마이너스 A다.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 제곱하고 루트가 사라지면 반드시 뭘 달고 나와야 돼? 절대값을 달고 나와야 돼.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싶은 거거든.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경우는 뭐뭐가 있니? A가 음수거나 뭐도 돼? 0도 되는 거지. 얘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집합 조건 P의 진리 집합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지.
근데 지금 Q도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둘은 지금 어때? 같은 상태지? 이런 거 싫다. 이런 거 싫다. 같은 거 안 된다. 아 A가 음수일 때도 가능한. 아 예. 그치. 그래서 기억이 안 되는 거야. 기억이 안 되는 이유는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경우에 0도 있기 때문에 둘이 완전히 같아져서 기억은 안 되고 싶은 거고. 자, 니은에 P는 A가 공집합이라고 B는 B에서 A를 뺀 게 B가 되고 싶은 건데 집합 B에서 A를 뺀 게 B가 되는 경우는 우리 빨리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얘는 A가 공집합인 거 당연히 괜찮아. A가 공집합이어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될 수 있지? 그치.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어서 서로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기억은 P는 A는 공집합인 것만 표현하고 있으니까 얘는 같지 않은 상태에서 포함되는 거니까 니은이 지금 문제에서 딱 원하는 충분 조건은 되고 필요 조건은 안 되는 경우가 되겠다. 선생님이 그래서 명제가 어려운 게 이렇게 좀 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돼. 자잘하게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돼서 이제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디귿은 A 플러스 B랑 A 곱하기 B는 유리수고 Q는 A, B는 유리수거든. 얘는 이제 여기를 빨리 봐서 합이랑 곱이 유리수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다라는 걸 또 빨리 체크를 해야 돼. 어떤 경우가 되냐면 A랑 B가 유리수인 경우도 괜찮아. A, B가 유리수면 합하고 곱이 당연히 유리수가 되는데 어떤 경우도 될 수 있니? A, B가 서로 혈내 관계에 있는 무리수이면 혈내 관계에 있는 무리수여도 합과 곱이 반드시 유리수가 나오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포함 관계가 반대인 경우가 되겠지. 반대인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수학적인 형식을 쌓아나가면 된다.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은데 죽진 않을 테니까 괜찮아. 큰 병원 가보세요. 아니면 건조하신 목 감기가 심해가지고 근데 뭐 천식이 있어서 아, 천식이 심해졌어. 자, 60번 봅시다. 자, 세자연수 ABC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면 AB 중 적어도 하면 3의 배수이다가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네, 선생님 철저하게 빈칸 채우기를 좀 문제를 풀어볼게. 지금 써도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 자, 지금 보면 바로 그냥 빈칸부터 가볼게. 가를 봤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의 원소이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복잡하네. A가 S1, B가 S2 또는 A는 S2, B는 S1. 그럼 뭔지 모르겠으니까 저건 다 가야겠네. 자, 봤더니 결론을 부정해서 A, B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3으로 나눴을 때 항상 우리 이제 3의 배수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던 거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아이들의 모임, 1인 아이들의 모임, 2인 아이들의 모임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S0, S1, S2라고 하겠대. 자, 그래서 A가 S1의 원소이고 B가 S1의 원소이다. 그럼 여기서 빨리 뭘 체크할 수 있어야 되냐면 A가 S1의 원소래.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원소야. 1인 아이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A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까? 그치, A는 뭐 3 이렇게 표현할까? A 프라임 더하기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B도 지금 S1의 원소다라고 했으니까 B도 빨리 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3B 프라임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야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뭔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곱하고 제곱해서 하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알려줬어. 계산해보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알려줬고 만약에 A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아이들의 원소고 B도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2인 아이들이면 제곱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요 경우 A가 S1이고 B가 S2의 원소이다라고 하면 요거를 한번 체크할 거예요. 요것만. 어쨌든 요게 됐든 이게 된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보면 될 거 아니야. A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원소니까 A를 3A 프라임 더하기 1로 표현을 해보고 B를 3B 프라임 더하기 2로 이렇게 표현해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차근차근 할게. 3A 프라임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b 프라임 더하기 1의 2의 제곱이겠구나.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요거 제곱하면 9a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6a 프라임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는 9b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12b 프라임 더하기 4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4개는 3으로 묶어낼 수 있고, 요 상수도 한번 생각해봐. 1 더하기 4가 얼마니? 5잖아. 그럼 5를 빨리 뭘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 3 더하기 2로 쪼개서 3 더하기 2로 쪼개서 얘까지 요 5개는 3으로 묶어볼 거야. 그럼 3으로 묶으면 그냥 한번 쓸게. 원래 안 써도 되지만 그냥 쓸게. 3a 프라임 제곱 2a 프라임 더하기 3b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4b 프라임 더하기 1이 될 거고, 요 2는 플러스 2가 여기 이렇게 붙겠네. 그럼 지금 어떤 걸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3 곱하기 어떤 놈 더하기 이꼴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니? 2인 S2의 원소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여기 찾아내는 거. 사실 너네가 이거를 이제 지금 많이 경험을 쌓아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1에 제곱하면 1이고 2에 제곱하면 4니까 상수만 봤을 때 5구나. 그래서 빨리 그냥 S2로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이런 작업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데 C가 3의 배수이면 C 제곱, C가 3의 배수면 C는 3의 C 프라임 꼴로 표현이 될 테니까 C 제곱은 9C 프라임의 제곱이라서 3 곱하기 어떤 놈의 꼴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S 제로의 원소가 되겠네요. S 제로의 원소가 되겠다. 그 다음에 C가 3의 배수가 아니면 C 제곱은 어디의 원소다. 자,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볼게. C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 자, C가 3의 배수가 아니다, S0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C는 누구의 원소이거나 누구의 원소일 수밖에 없어? S1의 원소이거나 2의 원소일 수밖에 없어. 만약에 C가 S의 원소라면 C는 3C 프라임 더하기 1의 꼴일 거고, C가 S2의 원소라면 3C 프라임 더하기 2의 원소일 거거든. 이제 우리 유식하게 보자고. 여우같이 제곱해봐. 상수 얼마니? 1이지. 이게 제곱해봐. 상수 얼마야? 4잖아. 그럼 4로 나눠서 나머지 얼마였어? 1이겠네. 어떤 경우든 간에 C 제곱은 나머지가 1인 원소입니다. 여기 S1. 이렇게 들어. 나는 C가 3의 배수면 C는 30'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럼 C 제곱은 9C 제곱이잖아. 그럼 3 곱하기 어떤 수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S 제로의 원소가 되겠지. 지금 너희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드니?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상식으로 머릿속에 쌓여야 돼. 지식으로. 너네 생각해봐.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알려줬어. 그러면은 지금 너네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서쪽에서 지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알려주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지는 못해도 둘은 알아야 된다. 지금 너네 이걸 보고 빨리 어떤 수가 3의 배수면 제곱해도 3의 배수고, 어떤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해도 3의 배수가 아니구나라는 거 상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누적이 돼서 쌓아 나가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게 활용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활용이 가능해져. 근데 가에서 A가 S1에 속하고 또는 하나만 왜냐면 둘 다 어딘가에 똑같은 거에 원소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여우같이 푼 거야. 굳이 둘 다 해볼 필요 없지. 또는이니까 이 경우일 때는 그러니까 이거이던 결과가 이거라는 거야. 얘도 여기에 속하고 얘도 여기에 속한다는 거야. 또는 의미가 그건 거지. 얘도 요거고 얘도 요거. 근데 하나만 봤을 때 이쪽에서 속하는 거 속하는 거 그럼 문제를 이렇게 안 줬겠지. 문제를 나눠서 줬겠지. 얘는 어디에 원소에 속하고 얘는 어디에 원소에 속한다라고 나눠서 줬겠지. 나는 여우같이 푼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되지 않냐는 질문을 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줬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를 하면 시간 낭비가 돼. 어차피 얘도 하면 요 결과 나오겠지. 만약에 이게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거지. 우리 진짜 여우같이 공부해. 여우같이. 수학이랑 시간 싸움이니까. 시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만약에 어떤 선생님들이 보면 되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 내가 볼 때 100명의 수학 선생님이 요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100명 중에 나를 제외하고 99명은 요것도 설명하고 요것도 해서 이게 두 개 요걸로 보이는 걸 보일 거야. 나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지. 되게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푸냐고. 니들도 그렇게 푸냐. 자기들은 그렇게 안 풀면서 애들한테는 막 다 하라라고 하면.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학교나 학원, 나는 학원 안 다녔지만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문제 푸는 걸 보면 그런 게 되게 답답했거든. 왜 저거를 둘 다 설명하고 앉아있지?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그러면 고지부터 따라하고 있어. 요거 지금 하나 하는데도 한 1분 잡아먹었는데 요거 하면 또 1분 잡아먹겠지. 이거 할 시간에 다른 문제 하나 더 풀 텐데.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나라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다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서술형 2번이고요. 사슬형 말고 이상한데요? 서술형 2번.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이다에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어떤 명제에 역과 대우가 참이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대우는 원래 명제랑 참거짓을 함께 하잖아. 나는 그냥 요거를 대우 대신에 그냥 그대로 쓸게. 왜냐면 지금 작거나 같다라서 너무 이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조건 P라고 하고 얘를 조건 Q라고 해서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고 싶은 거고 원래 명제도 참이 되고 싶은 거고 여긴 명제인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고 싶은 거네. 그럼 잘 봐봐 이제 여기서 빨리 볼 수 있어야 돼.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 P가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고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려면 Q이면 Q가 P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지. 이거 지금 둘 다 만족하고 싶은 거거든. 어떻게 되고 싶은 거야? P랑 Q가 같다.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거야. 두 집합이 같아야 된다. 이걸로 풀 수 있어. 이게 아니면 못 풀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 집합 P의 진리집합은 요 인수분해하면은 2보다 크거나 하고 3보다 아닌데 6하고 1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집합 P는 그냥 부등식으로 쓸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Q는 자 이거 절대값이니까 풀면은 아마 이렇게 나오겠지. A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이렇게 풀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거야. 둘이 같고 싶다. 얘가 얼마가 되고 얘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6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명제가 참이라를 보면 집합 관계를 빨리 볼 수 있어야 되고 얘는 P가 Q랑 같다라는 걸 보면 쉽게 할 수 있어. 연립방면 10분 되니까 계산을 생각할게. 이런 걸 이렇게 배워 나가면 돼. 여기 이제 항상 명제답게 합시다. 두 문장 가나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문장을 구해달라. 자,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노력하는 학생이다. 자, 과학을 좋아한다를 그냥 과라고 할게. 과라고 하고 노력하는 학생을 그냥 노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과학이면 노력한다. 이게 참이네. 그 다음에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not 과이면 그치. not 수이다.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철저하게 항상 우리는 명제로만 가야 돼. 어떤 명제가 참이면 빨리 체크할 수 있는 게 대우 명제가 참이다. 과학을 좋아하면 노력한다라고 했으니까 not no이면 not 과이다. 그 다음에 요거의 대우 명제인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이면 과학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항상 3단 문법 이어갈 수 있는 거. 수이면 과고 과이면 노이니까 그렇지. 수학을 좋아하면 노력한다. 그 다음에 요거의 대우 명제인 not 노이면 not 수이다. 요 네 개를 지금 찾아야 돼. 요 네 개를 찾아냈으니까 한번 봅시다. 과학을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한다? 아니지.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 했어.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틀려. 수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알 수 없고
노력하는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알 수 없어. 노력하지 않은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여기 있네. 얘가 참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항상 늘 똑같이 풀어 나갈 거야. 그 다음에 6번. 최조건 PQR에 대해서 다음 진리집합 PQR이라고 할 때 Q이면 P이다, R이면 Q이다가 모두 참이 되고 싶다.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고 싶고 R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R이 Q의 부분집합이 되고 싶다. 결론을 내보면 R이 제일 작고 그 다음 Q, 그 다음 P 이렇게 되고 싶은 거네. 이렇게 되도록 하는 B-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X는 A보다 크거나 같던데 문자니까 조금 이따 보고 Q부터 먼저 볼게요. Q부터. 자, Q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게 Q야. R은 B하고 12의 사이거든. R이 어디 있어야 되니? R이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B가 12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면 R은 그 B는 어디까지밖에 못해? 여기까지밖에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항상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P는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최소한 이쪽에는 있어야겠다. 최소한 P는 이렇게 그려야겠다. 그럼 이제 한번 필요한 걸 써볼까? 여기 한번 보면 A는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둘 다 구멍 칠해졌으니까 등호 들어가야 돼서 A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B는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때 B-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해. 항상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 뭐에서 뭐를 뺀 게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B는 최대한 작아지고 빼는 건 최대한 커지면 되겠지? 그럼 B는 작아봤자 최소값 3이 될 거고 A는 최대값 -5가 되겠다. 8이 답이 되겠다. 그다음에 8. 이게 올림포스랑 올림포스 유형서가 친절한 거야, 친절한 거. 왜 친절하다고 얘기하냐면 보통 너네 RPM 풀 때랑 풍산자 풀 때를 생각해보면 집합 명제에서 집합은 좀 예외고 명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명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수학 상에서 배운 진짜 어려운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고난도로 만들어 놓고 이거 명제에서 어려운 문제다라고 느끼는데 얘네들은 올림포스도 그렇고 유형수도 그렇고 순수하게 명제만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려니까 자꾸 이런 문제밖에 못 만들어. 친절한 거지. 수학 상해 내용은 하나도 안 집어넣고. 자, 8번 한번 봅시다. 자, 두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점수의 k의 개수를 구해라. 임의의 두 실수 xy라는 게 무슨 뜻이니? 모든이야, 모든. 임의의 두 실수라는 게 랜덤한 모든 수를 얘기하는 거라서 모든을 얘기하는 거야. x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2k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항상 성립하고 싶다.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고 싶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좀 치사하긴 한데 접근을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완전 제곱식밖에 없을 거거든. 완전 제곱식밖에 할 수 있는 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해. 이거 결국 0일 마이너스 1 아니야? 0일 마이너스 1 말고 없을 텐데. 0하고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이지, 그렇지? 이거 쉽게 보이잖아. 얘가 0이 K가 0이면 완전 제곱식이지. 맞아요. 1이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서 되지. 네.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서 돼. 이거 말고도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이렇게 따져봐야 돼. 자, 봐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니? 플러스 2x EXY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얘가 EX. 마이너스 EXY거든. 이렇게 필요하지. 만약에 플러스 EXY다라고 치면 선생님이 여기서 EKXY를 오른쪽으로 넘겨볼게. 그러면 EKXY에다가 여기다가도 EXY를 이렇게 더해줘야 될 거고. 만약에 여기가 잠깐만. 혹시 우리 다 붙은 거 같고. 이거 3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세 개면 저렇게 풀 가치가 없는 거지. 그 정도 아닌가? 그치? 참 당황스럽구나.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치면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됐어. 이렇게 얘도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됐지. 선생님이 다시 얘를 여기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가 필기하고 그런 거랑 가치는 없는 문제야. 자, x 플러스 y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자, 여기는 2xy를 묶으면 k 플러스 1에 2xy 이렇게 묶어줘. 이렇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밑에 거를 또 바꿔보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왼쪽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졌지. 네.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어떻게 돼야 될까? 얘랑 얘가 0보다 작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모든 실수의 xy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려면 얘가 지금 숫자가 마구잡이로 변할 텐데 얘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얘도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k가 1이거나 찾을 수 있고 k가 0이라면 직접 봐야 돼. k가 0이라서 여기 날라가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항상 성립하지. 그래서 k가 0이고 돼. 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되게 많거든. 여기서 x제곱 이럴 수밖에 없어. 네.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냥 항상 선생님이 절대부등식은 완전 제곱식이나 절대값밖에 못 생각한다고 그랬잖아.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걔가 0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밖에 없다. 이걸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데서 질문할 거 없니? 뭐 교과서든 너그 있어요. 모의고사. 학교 선생님이 쓰는 거 무슨 집합에서요. A랑 B는 그 공집합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서로서 A-B가 전체 집합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만약에 A 교집합 B가 서로소야. 공집합이야. 근데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나왔대.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차집합의 실질적인 원산은 뭐라 그랬지? 실질적인 원산은 교집합 빼는 거지. 근데 얘가 공집합이야. 그럼 A에서 아무것도 안 뺐는데 공집합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지. 아마 뭐 요거의 여집합 관계를 봐서 전체 집합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파란 선생님 어떤 거? 30분. 그 전에 우리 풀었던 거? 네. 아, 그 원 해가지고 4개 근데 그 비 내리는 거? 확인해 주세요. 교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교점으로? 평행했을 때 X와 Y축에 동시 접근하고 있으니까 응. 네 가지 경우라고 하셨고 그렇지. 나도 그렇게 했었지.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지.
2, 4분면에 있을 때 경우는 t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고 ft 플러스 n이 1이다. 세 번째 정원이 제 3, 4분면에 있을 때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 푸셨네.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달라는 건가? 아니면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놓고서는 그걸 풀었다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이해를 못하잖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중에서 이렇게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네 가지밖에 없지. 얘는 중심이 1,1이고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중심이 1, 마이너스 1. 선생님이 풀고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너네가 한번 판단해봐.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한지. 자, 만약에 어떤 임의의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임의의 원의 중심을 뭐 선생님이 a, b라고 나눌게. a 여기 없지. a, b라고 나눌게.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요 네 개 중에 하나로 가야 되지. 맞니? 그럼 얘를 a, b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중심의 좌표가 a 플러스 n, b 플러스 n이 되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신 건 이거야.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네 가지.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어서 푸는 거잖아. 지금 정신 나간 풀이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a 플러스 n은 만약에 원이 제 1사분면 일단 a 플러스 n이고 b 플러스 n은 1이다. 그 그렇지. 다음에 그 두 식을 빼서 아이. b는 a다. 이렇게 맞아. 뭐 그렇게 나올 거야. 나오면 그렇게 나오겠지. 그랬을 때 그게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 교점을 지금 그거를 자 봐봐. 선생님 이거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니? 내가 이거 풀었을 때 선생님은 지금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이거 해가지고 A평 N고 해가지고 네 가지 경우 딱 해가지고 하는 거를 나는 한마디로 표현한 거지. 어떻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에 오기 위해서는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상에 원이 있어야만 평행이동해서 일로 올 수 있다고 나는 한마디로 표현한 거지. 그거를 지금 구구절절 한 20줄 이용해서 표현한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구구절절 설명한 거지. X축으로 M, Y축으로 M 똑같은 방향으로 X축으로 M, Y축으로 M 생각해봐. X축으로 M, Y축으로 M 기울기가 1인 직선상에서 평행이동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평행이동한 원의 점들이 요 선상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참수 이렇게 그래서 풀잖아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그림에서는 몇 개 나와? 6개 나오지. 이게 5개이고 싶대. 5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접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겠지. 이러고 문제 시작이거든. 이게 시작이야. 근데 지금 시작을 한 20줄 정도 써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저기 어디 이게 힘든 거야. 근데 선생님 뭐 원래 이쪽 선생님 말고 대부분의 선생님이 저렇게 설명할까요? 모르겠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저희는 쌤처럼 설명했어요. 그 이게 이렇게 2차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 정상적인 6개지? 옮겨서 5개가 되면 안 돼. 쌤 근데 저희가 누적이 안 한다고 완전 그거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30번 나가요. 이거? 네. 나오면? 누적은 안 한다고 하셨으면 안 나올 가능성 진짜 확실하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약간 그렇게 불안하지?
갑자기 뭐 시험 보는 참 갑자기 근데 근데 망했다. 근데 저 조용히 읽고 아니야? 푸는 방법은 알고 있어서 나쁠 거 없다 정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30분 문제는 너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되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시야가 넓어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문제. 지금 풀어봐야겠어. 할수 있어. 너무 빨리 할수 있어. 그러면 함수를 나눠줄게. 함수? 감수?